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시청자 여러분, 울고 싶으시죠? 막 원망하고 싶으시죠? 화내고 싶으시죠? 오늘 저한테 다 하십시오.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얘기, 울고 싶은 얘기, 화내고 싶은 얘기 뭐든지 적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저도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정준길 변호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인용이 되진 않겠죠 라고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너무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면서 4대4라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도 오랜 기간 법조 경력이 있으시고 저도 사람의 양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하나를 보고 탄핵은 기각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오늘 국수 같이 먹으러 가자고요. 그 기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배신을 안 했겠지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울고 싶으시죠?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어제 선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 넣어라. 근데 시간이 가도 잡아 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적을 제대로 잡아 넣지 않으면 그 적에게 내가 바로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또 당했습니다. 먼저 잡았어야 합니다. 먼저 넣었어야 합니다. 근데 흐지부지 하다가 우리가 또 당했습니다. 2017년 3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파면이라고 떴을 때 저는 당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다 떼서 거의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 저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섰었습니다. 안 됩니다. 출당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 나시죠? 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뉴스를 고성국 TV에서 같이 다 그 스튜디오에서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는 걸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울었어요. 왜? 나는 엄마 딸이니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좋아하는 건 우리가 우는 게 아니에요. 주먹 쥐고 다시 뺏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나 선거 안 할 거야.
왜 선거를 안 해요? 부정선거니까 안 할 거야. 더 세게 해야죠. 감시해야죠. 두 눈 뜨고.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세요? 자, 좋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셔도 돼요. 또 뺏길 겁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가 막힌 뉴스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8번 뉴스입니다. 이 뉴스 보시면 눈물이 쑥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국민의힘에서요,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에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대선 후보 내지 말자.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또 보여드릴까요? 두 개의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 아무거나 먼저 제가 두 개 드린 것 중에서 우리 PD님 아무거나 하나 먼저 올리세요. 제가 자료 드렸죠? 올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올리십시오. 한동훈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대요. 이 마당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어요. 저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네가 했잖아. 또 하나 올려주세요. 저 이 페이스북 보고요. 솔직히 오늘 뭐 들었네, 뭐 들었어. 홍준표 뭐 들었어. 자,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페이스북을 기록한 책을 써서 뭐 제7공화국, 뭐 시대 책을 탈고하고 뭐 책을 탈고해요? 자, 3달 이상 조언을 받아서 책을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날, 탄핵 선고 날 책을 탈고했다는 걸 쓰냐고요. 자, 여러분 우실 때가 아닙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어야 됩니다. 지금요,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보, 맨 위에 뉴스 보여주세요. 박찬대, 국힘, 윤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의원 징계해야. 맨 위에 속보입니다. 박찬대가 국힘, 윤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의원 징계해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랍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라고 했을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역사는 다시 8년 만에 재현됩니다. 내란 동조 의원 징계하라고 합니다. 왜 찬대 네가 하냐고요. 여러분, 아까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 봤습니다. 댓글에서 이렇게 해놨더군요. 유효해 너 김상욱 단식하면 가서 놀릴 거라고 얘기했잖아. 네! 전 탄핵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설레발 떤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요, 대선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앞에 대선이에요. 그럼 도망갈 건가요? 한동훈한테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이재명한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눈물 뚝 울지 마세요. 조기 대선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욕하고 싶은 거, 원망하고 싶은 거 저한테 다 하십시오. 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저 그 정도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PD님한테 기사 하나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2013년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기사를 띄워주세요. 2013년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곧 2023년. 네. 우리가 곧 윤석열이고 대한민국이고 유여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요? 저 컷오프 걸렸어요. 저 국회의원 나가서 큰 소리 내고 싶었는데요. 저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법무법인회 정주기 변호사님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기 변호사님. 예,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들이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밀으라고요? 누구를 하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아까 나오는 걸로는 오세훈이 나오는데 오세훈은 안 한다고 하고요. 김문수. 저는 여러분에게 레이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엄마 돌아가시는 상을 당해보고 나니까요. 세상에 정말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겁날 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 상을 당한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울 때가 아니에요. 힘내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정 변호사님. 네. 이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정 변호사님은 제일 먼저 어떤 점이 제일 그래도 좋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뭐 좋아졌다는 말씀? 저는 2030 젊은 층이에요. 요번 그 탄핵, 그 계엄. 예. 계엄과 탄핵. 저는 2030 젊은 층이 다 일어난 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좌파들이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결과와 관계없이 의외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의 어떤 실체, 그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는 계몽령이 틀림없고요. 또 다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 민심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 호남은 항상 자기네들을 95% 지지하는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민심의 변화가 시작돼 왔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너무 안타깝고 또 뜻밖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얻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키워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내야 되는지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기사를 볼 건데요. 우리가 정권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보수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2.0 시대를 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2.0 시대를 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닦아놓고 본인은 살신성인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기는 우리가 안 해야죠. 그래도 구해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요 조기 대선은 안 돼? 아니 조기 대선 안 돼가 아니고 조기 대선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 때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지금요 우리 쪽에서 뽑으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벌써 공격에 들어가고 있어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러고요.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조기 대선은 안 돼 그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왜? 조기 대선이 시작됐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도 아까 방송에 안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어요. 근데 8년 만에 또 파면됐어요. 저요, 8년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또 탄핵된 대통령을 또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보수 대통령 뽑아놓으면은 탄핵, 뽑아놓으면 탄핵. 이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싶은데 우리 또 봤어요. 제 청춘도 지나갔어요. 저도 지금 흰머리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청춘이요. 저 좌파들 때문에 보수의 대통령 2명이 날아가는 이런 대한민국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아까 거울을 보다가 나 정말 흰머리 많이 생겼다. 정말 나도 주름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는 이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년이 우리 인생에서 훅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히려 독해지더라고요. 또 당해서는 안 되죠. 또 당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제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요, 희망이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인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다 그러죠. 부정선거니까 그러면 선거해도 필요가 없어. 그거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 우리가 손으로 뽑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 40분에 제가 정 변호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1번 뉴스입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이미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바로 곽종근이 나왔어요. 정 변호사님, 곽종근이 오늘 나왔죠? 그러게요. 갑자기 한 10시 한 40분쯤 됐을 때 유채구가 갑자기 곽종근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기에 제가 에이 설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확인해 보니까 곽종근이가 풀려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중에 선고하는데 보니까 끄집어내라는 곽종근의 증언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거 곽종근 보석 석방이 이미 짬짬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 뉴스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상하다. 그쵸? 저거 보고 저는 이상하다 눈치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뉴스입니다. 헌재 전원일치 윤 파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민 신임 배반한 것. 여러분 신임이라는 건요. 개인의 감정이에요. 어떻게 신임을 배반한 게 탄핵 사유예요? 신임을 배반했대요. 그러면 문재인도 파면됐어야죠. 제 말 맞죠, 여러분? 정 변호사님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을 하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수호 내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류의 표현을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반헌법적으로 헌법 파괴적으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그죠?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국민의 신임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을 믿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는지 저는 다시 이 전문을 읽어봤는데 선고요지를 도저히 선고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도 30년 정도 된 법조인 아닙니까? 누가 써도 딱 한눈에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자부해왔는데 저는 이 탄핵 심판 선고요지가요. 저기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에 자꾸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가 자꾸 엄마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엄마 사망 신고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내 손으로 가서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싫었죠. 하지만 한 달 안에 해야 하고 그 해야 한다라는 걸 하지 않으면 저는 벌금인가요? 아무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서 제가 제 손으로 엄마를 사망신고할 때 피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피눈물이 났지만 사망신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이름이 뜨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와 거의 똑같은 기분이에요. 조기 대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기 대선 날짜까지 지금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하면 어린아이 같은 부정이에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히히낭낭 웃으면서 설레발 치지 않았냐고 하는데 죄송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기각인 줄 알았어요. 왜? 법과 상식, 정의가 있으면. 그런데 저한테 밉죠. 제 방송 들었는데, 제 방송 믿었는데 미우시죠? 미운 거 쓰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죄송합니다. 1000만 번 더 인사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욕 쓰셔도 돼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다 위로해드릴게요. 너무 맞아요. 선고 난 지 며칠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있는 상황을 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럼 여러분한테 그럴까요? 우세요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힘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속으로 피눈물 나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한테 태극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피눈물 나도 저는 울지 않을게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울고 싶으면 제 뒤에서 우세요. 제 등에 얼굴 받고 우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울고 싶으면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위로의 장소를 만들어 드리려고 방송 열었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짧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쓰셨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당신이 그 당시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끝까지 보수우파의 얼굴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어퍼컷 날리던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계엄을 하시던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던 모습, 우리는 모두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드셔도 대통령께서 조금만 견디십시오. 저희 국민들이 다시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정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대통령의 글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네, 뭐 아주 담담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부족한 본인,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비록 탄핵당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지만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늘 기도하겠다는 이 표현이 참 막막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6번입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그대로인데 연금은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예우가 모두 박탈되고 경호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7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유사한 경우를 다 했는데 이제 연금을 한 1,38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금이 박탈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서관도 이제 더 이상 둘 수 없고 묘지 관리 등에 관한 예우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10년 정도만 경비 예우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네, 그런데요. 8번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단식이 나오고 곳곳에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서 살맛이 안 난다, 너무 힘들다, 밥맛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다, 이제 어떻게 견디냐 이러고 연락이 왔는데요. 더 슬픈 것은 저들이 너무 기쁘게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외치면서 글을 페이스북에 쓰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저도 페이스북을 지금 잠시 닫고 있습니다. 쳐다보기가 싫어서 아예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즐겁다고. 저요, 소심한 복수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너무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 친구 끊고 있어요. 소심한 복수하고 있어요. 왜? 아, 저 사람이 탄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피하 식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9번 뉴스를 보면서 사실 속이 상했습니다. 권영세, 결정 겸허히 수용, 국민 여러분께 사과. 이게 겸허히 수용할 내용인가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5개 사유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전부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보수파 쪽에서는. 그런데도 권영세가 이렇게 결정을 겸허히 수여하고 국민 여러분께 본인이 대신해서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권영세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있느냐? 지금 뭐냐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과연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오늘 사퇴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와중에 정말로 저 자리에 앉아있고 싶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높고 좋습니까? 저는 오늘 권영세가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고 사퇴할 줄 알았어요. 저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나 배지 못 달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2번이나 파면한 나 부끄럽습니다 하는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권영세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지금 보니까. 지금 사실은, 권영세 이거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이거 권영세 체제 하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적절한가요? 저는 사실 그것도 매우 의문입니다. 권영세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권 원내대표도 쌍권 이제 그만두고 정말 새롭게 비대위원회 꾸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번 60일 후에 있을 대선 공정하게 관리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회의원이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배지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번의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죄송합니다 하고 배지를 반납하는 멋진 의원이 있기를 전 바랐어요. 그 멋지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이 오히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배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모셨던 사람 아니에요? 용산에서 대통령 모셨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을 해요? 뭘 겸허히 수용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슬픈 뉴스 보여드릴게요. 10번입니다. 국방부에 각 부대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철거한다는데 앞에 글자 보세요. 전 대통령. 아, 여러분 저는 저 글자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우리 어떻게 8년 안에 2명의 대통령을 보내죠? 왜 좌파들은 대통령 끝까지 다 해요? 더 이상한 죄를 많이 지어도 왜 끝까지 다 해요? 왜 좌파는 저렇게 뻔뻔해요? 왜 보수는 맨날 이런 모양이에요? 아니 저 당은 도대체 당비 받아서 뭐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떼는데 그 떼는 모습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다들 떼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야, 대통령일 때는 옆에 가서 대통령님 이러다가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당장 대통령 그만두셨으니까 현재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도 바로 이사 나가라라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억울하게 탄핵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조국이가 그렇게 악랄하게 정말 악랄하게 단 1분 단 1초도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조국이었지 않습니까? 저들 지금 뭐 이미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 당장 지금 뭐 이전에 살고 계시던 아크로비스타로 갈 것이냐 또 다른 뭐 제3의 장소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도 안 됐는데 좌파들 아마 또 바로 뭐 이런 얘기들 벌써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데서 얘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말 모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되실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해서 용사는 대통령 오늘 돌아오시는 거 준비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돌아오셔서 하는 담화문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대통령께서도 다 기각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 누구도 인용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요. 바로 12번입니다. 12번 뉴스예요.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이었기 때문이죠. 정 변호사님 오늘 저한테 그랬어요. 정형식 재판관이 이거 하니까 기각이라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주심이 결정문을 쓰는데 주심이 만약에 다수설이 아니고 소수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이 결정문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정형식 재판관은 인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정형식이 파면 결정문을 쓴 거라는 거는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본인이 전원일치 인용 찬성을 해놓으니까 주심이라서 그 파면 결정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은요, 정형식이 쓰니까 절대 기각이지 절대 인용 아니라고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형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그래도 배신을 안 하겠죠. 그 정형식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박선영인가? 그분 매제인가?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한 사람이 박선영 전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쓰니까 절대 아닐 거라고 하는 정준길 변호사님 말씀을 100% 신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그냥 뒷이야기인데요.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이랬었어요. 약간 불안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가 불안하냐? 바로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6명인가요? 바로 선관위원장이었다. 그게 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오시면 바로 선관위부터 분명히 손을 보실 텐데 이 선관위원장이 6명인가? 그때 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특히 정형식이 있는데 라고 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도 순진한가요? 저는 적어도 세 사람은 확실히 라고 생각했고 플러스 알파도 제가 상당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4대4 기각을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4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빵명이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김복형 되게 지지했잖아요. 김복형 우리의 히어로 김복형이 그렇다. 김복형이 정 변호사님까지도요.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김계선하고 김복형이 둘이서 싸워가지고 김복형이 이겼나봐. 그래서 제가 그걸 믿으세요? 정말로 제가 믿으세요? 그랬더니 김복형이 나이가 더 많다. 그리고 순도 더 높다. 그래서 김복형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나 보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김복형도 정형식도 또 누구야? 김형도 했나요? 아니 이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복도 없죠. 그 믿었던 한동훈 그리고 김복형, 권영세, 권성동, 정형식까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김복형한테 응원했잖아요. 우리 당분간이 된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김계선을 이긴 김복형. 정계선 죄송해요. 정계선을 이긴 김복형 그리고 다 지지했잖아요. 다 가짜 뉴스였어요. 다 가짜 뉴스. 그뿐입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계선이 저거만
그때 문대행이 돌아왔다고 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문영배가 한덕수 때였나요? 갑자기 편을 안 들어서 사람들이 다 문영배가 마음을 먹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정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문영배가 혹시 위장술 아닐까요? 원래?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극좌 끝에 있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우리 또 속았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저도 바보예요. 저도 바보예요. 제가 바보라니까요. 속은 제가 바보예요. 그들이 그 웃으면서도 하니까 또 속았어요. 우리 다 바보예요. 우리 복형이도 응원했잖아요. 자, 그런데 1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그뿐이 아니라 8명이 몽땅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저는 요번에 뭐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일 잘못된 헌법재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었다고 봐요. 그 재판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각하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였는데 그 2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당하는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200석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걔네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냥 151석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쉽게 넘어갔고, 그래서 각하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뭐냐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사실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각하로 가지 않고 기각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2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문제가 없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서 한쪽으로 모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못 잡은 부분이. 네, 조금 전에 댓글에서요. 징징 그만 그리고 앞으로 대책 마련해달라는데 저는 사전선거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사전선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선거 없애야 되는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단 짚어야 될 거 마저 짚겠습니다. 징징거린다고 표현하지 말고 분노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14번 뉴스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대통령 상징 봉황기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몇 분 만에 바로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대통령실에서 뭐 내리는 게 맞기는 한데, 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거의 뭐 오늘 장사 치른 날인데, 이렇게 슬픈 날인데 뭐 꼭 이런 걸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며 또 이런 거를 이렇게 기사화하는 건 우리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기 싫은 얼굴 보겠습니다. 15분입니다.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 모두 국민 덕분. 근데 문재인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그렇죠. 조사받아야죠. 딸도 지금 했고 문재인도 조사받아야죠. 이제 문재인 조사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어서 김문수 지금 장관님 발언 보겠습니다. PD님, 김문수 장관님 기사 준비해 주세요. 김문수 장관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김문수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짧은 말씀을 하셨지만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좌파들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좀 이해할 수 없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대선이고 뭐고 다 싫다. 이러면서 허무주의로 빠지기를 원하는 것. 또 다른 거는 뭡니까? 헌법재판 자체를 막 다투면서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없는데 죽은 자식을 살려내라라는 그런 어떤 방식의 요구를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우리 장관께서는
그 대통령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이겨내고 60일 이후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단합해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이겨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있지 마세요. 잠시 엎드려서 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엎드려 있지 마세요. 저들이 좋아합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오도방정을 떨었는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사 보여주세요. 대선 후보 이준석. 왠지 아시죠? 지원차 후보 등록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얼개 그리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안 여쭤보고 제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준석아, 너도 벌 받아. 그러면 그렇게 윤 대통령 조롱하고 그러더니 너도 벌 받아. 자, 그 다음입니다. 16번입니다. 유승민은 윤 탄핵 선고에 무겁게 받아들여 보수 재검 필요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보수가 아니잖아. 재밌냐? 정 변호사님 멘트 해주세요. 네, 보수를 재건하는데 승민이가 없으면 됩니다. 승민이가 진정으로 보수 재건을 원한다면 승민이는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민주당이 부담스러우면 조국당으로 가십시오. 17번입니다. 집권당 지위 상실, 국민의힘 침통. 사실은요, 야대 여소였는데 이제는 여소가 아니고 그냥 작은 소가 돼버렸어요.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수 있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2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당으로서 어떤 자기 역할과 기능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이 되시면서 이제 집권당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막 나서갖고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그러고 뭐 온갖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대통령이 출당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냥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뭔가 능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닌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없이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뭐 냉혹한 현실이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닙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다시 집권당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안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찬탄파, 반탄파, 뭐 서로 같이 안내, 못 안내, 뭐 후보를 뭐 내지 말아야 되네. 온갖 이상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또 얘기가 하나 벌써 더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대선에 나가는 사람은 당대표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또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어차피 대선은 질 것 같으니까 당권을 장악하겠다. 대선에 나가는 근데 사람은 당권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죠. 아니, 공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냐고요. 내년에 내 공천 행사하려면 대선에서 지는 게 좋은데. 네, 여러분 방금 보셨죠? 찬탄파와 같이 못 앉겠다 그랬는데 PD님 제일 처음 속보 박찬대 국힘 윤재명하고 내란 동조 의원 징계해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박찬대가 윤재명하라. 네. 내란 동조 의원 징계해야. 근데 여기서 내란 동조 의원이라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어제까지 집회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이고 나경원 의원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엊그젠가요? 거기 이제 안국역 갔을 때 봤던 네.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 내란 동조 의원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자체적으로 징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하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하세요. 어이 찬대야 알아서 징계해. 뭐 자꾸 징계하라 마라라고 지시를 해. 네가 국민의힘 당원이야? 니네 당이나 신경 써. 니네 당이나. 자, 여러분 18번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로 전환 바로 들어갔고요. 이재명은 조만간 대표직 사퇴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지금요, 이재명 당은 이제 대선이다 이러면서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대선 시작했는데요. 21번 뉴스 한번 볼까요? 윤 파면 즉시 대선으로 보기 때문에요. 현수막에 진짜 내란숙의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못 쓴대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왜 못 써요? 그냥 쓰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처벌 받으면 되죠. 누가 하겠어요? 그래요. 진짜 내란 수계라는 말이 틀린 얘기인가요? 이건 뭐 의견을 표명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진짜 내란 수계다. 이게 사실 적시입니까? 허위 사실 적시예요? 이재명의 항소심 주장에 따르면 나는 네가 내란 수계라고 생각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의견을 표명하는 게 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는 현수막을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란 수계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진짜 내란 수계 옆에 조그맣게 라고 생각하는 조그맣게 적고 이재명,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20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기 대선 논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과 당 관계 설정에 집중 토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나눠져서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뭐 당장 오늘 이렇게 그 충격적이고 사실 뜻밖의 일들이 있었는데 당장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토요일 일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갈 길은 뭐냐? 너무나도 명확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네 마네 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민주당이 말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기신 반국가 세력을 철폐하고 걔네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로 뭉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뭔가 대화를 하고 과거지향적으로 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을 하고 시시비비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권영세 빨리 물러나라. 너 자격 없다, 리더로서. 그리고 저기 권성동 너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비대위원장 뽑아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보수파 전체 국민들을 이렇게 단합하고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빨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빨리 뽑는 것이 맞지 권영세 의원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2번 뉴스입니다. 대선은 6월 3일 유력하다라고 이미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일이 겹쳐서 변수다 하는데 대선은 6월 3일이 일단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일을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능 모의고사일이 이번 6월 달에 이 3일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달 뭐 몇 월 달 본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일자 잡는 건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게 좀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한 2달여 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능 모의고사일 정도는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응? 그게 뭐 한 6월 1일 정도 하면 수능 모의고사 보고 나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23번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위원 소집해서 대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정치 중립 지켜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도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대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뒷골이 싸해요. 기분이. 그렇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정선거 이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선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치 중립 지켜라라는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문제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사전선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부정선거의 비읍자도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라. 그리고 중앙선관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대행께서 너무 현재 야당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아니 이제 야당은 아니죠.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24번입니다. 6월 조기 대선, 대권 경쟁 시작,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이제 뉴스가 아예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을 당해서 슬퍼도 아무리 눈물이 나도 울 때가 아니라 뺏기느냐 가져오느냐, 뺏기느냐 내 것이냐예요. 적들이 다 설치고 있는데 울면서 야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마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5번 볼까요? 대선 모두 돌입, 어대명 경선 현실화에 민주당은 오히려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민주당이 경선이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인데 흥행 걱정을 한다. 근데 저는 이거 좀 뭐랄까 적절하지 않은 기사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질 때 다이나믹하고 상당히 역동적이고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그러면 어대명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쪽은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안에서 시시비비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후보들끼리 싸우면 그러면 오히려 어대명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30일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민주당 세력이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177석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마음대로 오히려 계엄을 하고 그다음 계엄 해제로 풀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들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국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힘 쪽에 보수우파 쪽에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되고 단합된 쪽으로 가게 만드는 후보 또 그런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국민의힘을 뭐 해체하고 뭐 새로 만들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논의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열적 요소가 있는 얘기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민의힘을 가운데 놓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세력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바로 장악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후보를 만들어내고 한동훈이를 경선에서 딱 탈락시켜서 걔가 튀어나가서 엉뚱한 짓 못하게 하자. 그런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7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에 미소를 쓱 지은 홍장원 전 1차장. 자유민주주의 지킨 교과서 판결이라고 씨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계엄이란 권한 주지 마세요. 왜 대통령이 권한에 계엄을 줘요? 계엄을 줬다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야 계엄했다고 파면을 해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될 때부터 당선인 신분부터 탄핵 노래 부르더니 결국은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계엄을 했더니 계엄했다라고 파면을 해요. 자, 정 변호사님 저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도 하기 전부터 나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음모들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계엄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그들이 준비해 놓은 탄핵을 관철시킨 것이고 그 가운데 홍장원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심은 사람이다. 저쪽 편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반드시 우리 쪽 대통령을 당선시킨 다음에 그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상설특검이에요.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고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냥 바로 상설특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서
저 요번 이 내란과 관련돼서 홍장원, 그 다음에 그 곽종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민주당 관련 부분 이런 것들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대선이 시작돼서 우리가 이런 수사나 조사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킨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되자마자 바로 임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수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28분 뉴스입니다. 아까 해드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선 후보 내지 말라는 이런 말랑코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바로 내부의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저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그래서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정선거라고 선거 안 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자는 얘기예요. 그냥 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그 안에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대책을 말해라. 말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대책이 아니라 현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바로 이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 이사 오지 말라고 난리래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야, 저 파면된 대통령 여기 오면은 정말 우리 동네 시끄러워지면 어떡하냐. 이사 오지 말라라고 한대요. 그렇게 환영받고 이사 갔던 대통령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대통령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바로 조사도 받아야 될 거고요. 어쩌면 김건희 여사도 지금 위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어서요. 조사받아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요. 이것저것 다 고소를 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 안 받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조사받아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변호사님을 구속해야 된다고 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저를 왜 구속을? 아니, 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나서고도 남을 자들이죠. 네, 나서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이외에 다른 여러 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요, 바로 정광석과 같이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른 별건으로 구속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통합과 화합이라는 게 현재 과연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능할까? 저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시면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 보면서 다 울었잖아요. 우리 그거 또 해야 돼요. 우리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조사받을 때마다 또 마음 아파해야 돼요. 재판정에 이제 갈 때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옆에 든든한 경호원이 같이 갔죠.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수준이 현재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경호는 받기는 하시지만 경호 수준이 이제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정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네. 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구속되고 나면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만든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 내지 맙시다 이러고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저렇게 날뛰는 거에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재판은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희락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은 요번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보수파 후보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만한 멋진 그런 또 후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재명 정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죠? 다시 구속되는 그런 어떤 정말 가슴 아픈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주 열리는 우리 애국 시민 집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나오셔서 한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번에 반드시 대선에서 이겨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셨죠.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일단 눈물뚝. 왜? 상당했다고 울 것이 아니라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덩케르크 철수 작전 직후 1940년 6월 4일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이며 하늘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큰 자신감과 힘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치 신념을 전파할 것이며 낸시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 그것으로 우리 일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믿음과 신념들을 갖고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신념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편법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마세요. 절대로 냉소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뜻이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이상을 지지하고 그것은 그들과 우리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으셨죠. 바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이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서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무대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그 무대는 또 다른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뭉쳐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또 속지 말자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 이 와중에도 저에게 광고를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파이시니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하나 드십시오. 네. 광동 침향환 광고 멘트입니다. 사실 이분 제가 안타까워요. 오늘부터 첫 광고 들어갔는데 오늘 날이 안 좋아서 광고를 다 성의껏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의껏 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기력, 풀리지 않는 피로, 약해지는 면역, 중장년 건강 고민에 딱 맞는 광동 침향환 소개드립니다. 광동제약 침향과 최상급 녹용 등 황급 배합 직접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아투TV 시청자분을 위해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2박스 60판, 2+2 총 120판, 광동 산양산 프리미엄 진액 침향 캔디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누적 판매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배우, 저분이 김명철이군요. 김명철이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 1833-4544로 상담받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뜬금없이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제가 약속 때문에 했고요. 전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곧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패배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치 신념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마라. 우리 함께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멋있네요. 처칠이 한 말입니까? 네. 네. 여러분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윤카를 지켜야 되고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대선을 통해서 2030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에 깨어난 젊은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눈물 뚝. 금요일 저녁 술 한잔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날 더 힘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여회는 여러분들 앞에 옛날에도 그랬듯이 태극기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